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8월 2일이고요. 네, 화요일 마지막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8월 달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조성이 좀 됐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오늘 증시가 너무나도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HLB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노심초사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방어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지수를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도합해가지고 오늘 거의 평균 한 4%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하락 종목 자체가 한 2,300개로 거의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도 사실 2조 2천억까지 갔다가 좀 장막판에 매수가 들어서면서 2조 가까이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오늘 장에서도 이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많이 빠졌죠. 이게 오늘의 장 하락과 아주 깊게 연관이 돼 있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지는 것도 상당히 연관이 좀 깊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HLB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러울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상승 물량이 나와줬었잖아요. 제가 여기 현재 박스권을 그어놨죠. 제가 그 저번에 HLB 촬영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8월 달에는 조금 유의미한 확실한 그 방향성이 나오기에 완벽한 이 삼각수렴, 그리고 우리가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HLB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증시가 많이 빠졌던 거의 그 뭐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0%가 빠졌어요.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짝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FOMC의 연준의 그 금리 발표, 그거랑 그리고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그리고 어저께 ISM이라고 해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한 것들이 어쨌든 종합이 돼가지고 현재 오늘의 증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한국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니죠. 미국 증시도 떨어졌고, 일본 증시 떨어졌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상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 부분, 그리고 현재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이유, 그리고 오늘 발표될 고용 그 실업률 지표가 사실상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에 그러한 그 우려 속에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의 침체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이 아시겠지만 지금 1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로 현재 계속 유지를 해왔었죠. 마이너스 거의 뭐 금리가 0%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었다가, 지금 금리가 0.25%가 오른과 동시에 이제 전 세계에 뿌렸던 이 일본 엔화를 지금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증시에 뿌려져 있던 엔화가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 수집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증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AI 거품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나스닥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빠졌던 게, 현재 AI 시장, AI에 대한 거품이 고점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익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미반도체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줬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얼마까지 떨어졌죠? 거의 17만원이 오늘 깨질 뻔 하다가 사실 장막판에 다시 조금 힘이 들어와줘서 17만원은 유지를 해줬는데, 이미 SK하이닉스 자체는 저항선이 깨졌습니다. 아니,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그 실업률 발표 플러스 주말 동안 있을 우리가 전쟁, 현재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따라서 다음 주가 좀 결정이 될 건데, 사실 HLB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현재 주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장을 통해서 저는 좀 더 확실히 알았던 게 뭐냐면, HLB는 갈롬이구나, HLB는 지금 좀 갈롬이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HLB를 움직이고 있는 이 주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손들이라고 부르죠. 뭐 세력이라도 부르는데 이 세력들이 주가 조정을 아주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코덱스 바이오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 딱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아주 무너진 것과는 다르게 코덱스 바이오 자체는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죠. 코스닥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코스닥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중 하나가 이 4번의 저항 테스트, 네 번의 지지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이 구간, 이 828 구간이 무너지면은 앞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의 구간인 785포인트에서 786포인트 이 구간을 결국 또 어떻게 했어요? 뚫었죠. 오늘 여기까지 통과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어디까지 좀 열어봐야 되냐, 735포인트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지금부터는 좀 보여집니다. 뷰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하락으로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다 눈치를 채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지 갈 길 가고 있어요.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현재 바이오 시장에서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지금 비만 치료제로 바이오 시장의 그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에는 어느 정도 하락장이 예견이 되지만 이 하락장을 회복시켜줄 종목들이 뭐다? 바이오 종목이라고 감히 좀 예견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의 횡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횡보의 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 반드시 한번 어떻게 돼요?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겁니다. 방향성은 근데 우리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재료 자체는 지금 오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아직 뭐가 남았죠?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죠. 290만 주가 아직 깔려있어요. 이들이 이 290만 주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찌라시 혹은 이런 악재에 맞춰서 주가에 있어서 반드시 또 방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떨어지면은 좋아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우리가 저가에서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시면 되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일단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재료가 1차적으로 소멸이 되면은 이 FDA 승인 자체가 상당히 큰 재료지만 FDA 재료가 한번 소멸이 되면은요, 반드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실현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계속 쭉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바이오가 다시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러일으켜 왔을 때 HLB가 그 주역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또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우리가 12만 9천 원 5월 17일 날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최고점을 형성했던 이 13만 원 구간대에서처럼 한번 차익 물량 실현해야 돼요. 어떻게? 절반은 팔든지 아니면 30%를 팔든지, 우리가 또 그냥 마냥 이렇게 100% 또 몰빵한 다음에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절반이든 30%든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장에 대응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본업이 있고 현재 뭐 내가 주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연락을 받아봐도 사실 그냥 HLB를 왜 샀어요? 여쭤보면은 그냥 사신 분들도 많고요. 그냥 뉴스에 봐서 진양곤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아니면 이번에 올라가길래 뚝 떨어졌길래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연히 HLB는 어느 정도 진성 주주분들만이 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안 판다, 뭐 50만원 100만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자, 이러신 분들은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뭐 맹신하는 과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리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거든요. 자, 이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날에도 우리가 99%의 승인 확률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의 확률로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방송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목에 맹신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FDA, 뭐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밥, 우리가 이걸로 간암 신약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뭐 간암 시장을 제패하겠다, 이런 마인드 좋은데요. 주식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음 차익 물량 실현 구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 매도 금액으로 내가 그 다음 종목을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HLB가 떨어졌을 때 더 큰 금액으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제일 못하는 거는 뭐 매수 매도 타점도 있겠지만 사실상 비중 조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비중 조절. 근데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중 조절은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비중 조절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비중 조절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올라갔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자리 혹은 익절할 자리 어느 정도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보면 좋을까, 어느 정도 자리에서 물을 타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어요. 010-6639 9694로 남겨놨으니까 이쪽으로 항상 똑같죠. LB라고 한번 답장 남겨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 다 성심성의껏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되게 심란하고 뒤숭숭했는데 주말 동안은 조금 편안하게 쉬시고요. 뭐 HLB 주주분들을 제외하고도 뭐 사실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피똥 쌌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주말에도 되게 상당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내일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잠깐 좀 코멘트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은 당분간 주식장 어차피 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